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남편과의 답답한 관계가 해결된다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내 남편은 왜 그러는지 원인과 해결책까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를 꼭꼭 곱씹어 보시고 생각하셔서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에게 지적을 매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꼭 나의 욕구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은 남자보다 관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착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던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결국 이 가정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했기에 역으로 결국 남편에게 조종을 당하고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적을 당하면서도 그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 내면에는 분명 무의식 중에 나의 결핍이 있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상태이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남편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우면 거의 감정은 1도 없는 무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남편이 무반응을 하는 와이프한테 지적을 하거나 잔소리를 많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남편들도 사람, 와이프 봐가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심리서적에서 봤어요. 이 심리서적이 뭐냐면 제목이 너무 쇼킹해요.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길을 가다가 진짜 멋있는 남자를 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자는 그 남자보다도 옆에 어떤 모습의 여자가 있는지 이게 궁금해져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남자를 만나는 여자의 상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에서 아래까지 스캔을 정말 쫙 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보게 되면 그러면 남자는 그냥 그 옆에 있는 남자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냥 예쁜 여자 얼굴 보고 가슴 보고 힙 보고 몸매 이렇게 그냥 여자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자는 그 커플의 관계 속에 있는 스토리를 궁금해하고 남자는 그냥 예쁜 여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에게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 분이라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심오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연결돼 있는 스토리를 모두 다 끊어내셔야 돼요. 지적을 일삼는 남편의 그 행동,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또 가장 중요한 내 내면에서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그 결핍은 나의 어떤 과거에서 온 것인지 궁금해하고 알아가셔야 해요.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남편과의 관계는 심플해지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지적을 많이 하는 남편, 혹은 더 나아가서 나르시스트적 그런 남편과 살고 있다면 무조건 남편에게 원인이 있고 남편의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잘못만 탓하고 있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져요. 나 자신을 찾지 못하면 결국 계속 휘둘리는 상황에 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괴로움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드실 거예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 처음 출발은 행복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의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막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입을 닫아버리게 되고 남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남편 눈빛 하나에 내 기분이 상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가? 내가 속이 좁은 건가? 자책을 하는 상황이 반복이 돼요. 근데 그건 내 자신이 예민하고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르적 성향의 남편이 나쁜 게 맞고 또 내가 자신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게 맞다면 분명 지금과 다른 대처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편이 나르시스트적 성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문항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모임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안 돼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표정이 굳어지면서 싫은 티를 내고 한숨을 팍팍 쉬고 있어요. 괜히 나간다고 한 사람이 눈치가 저절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당신은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자꾸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외출 자체가 눈치가 보이게 돼버려요. 두 번째는 분명 남편이 잘못을 했고 이유가 있어서 불만을 표현했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너가 이상한 거야. 너 어떻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어? 이러면서 역으로 저에게 이상하다는 자꾸 주입식을 그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나인데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만들게 돼요. 세 번째는 없던 일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었던 일은 또 없었던 것처럼 말해요. 아닌데,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혹은 하지도 않은 말을 너가 그렇게 말했잖아. 진짜 녹음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빡빡 우겨버리니 내가 기억력이 안 좋은 건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그렇게 싶어서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려요. 결국 이게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지면서 나 자신이 자꾸 한심하게 느껴지게 돼요. 근데 부부간이니까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뭔지 그것도 잘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행동하고 집 밖에서는 너무나 좋은 사람인 척을 해요. 내가 뭘 해달라고 하면 꼭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계속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를 너무너무 아끼고 내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이프들은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기분도 나쁘고. 사람들은 너네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칭찬을 하지만 내가 아는 남편은 나의 행동을 자꾸 깎아내리고 세상에서 나의 의견을 가장 안 들어주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부싸움을 하면 말꼬리를 계속 잡고 지금의 상황이 결국 나 때문이라고 탓을 해요. 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넌 꼭 소리를 질러야 말을 알아듣더라.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다 상대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너가 해서야 라고 세뇌를 시켜요. 결국 내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이 부부싸움은 끝나게 돼요. 여섯 번째는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야,
누구나 다 힘들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어쩌냐?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야, 나도 아파. 나도 어저께 뭐 해서 이렇게 아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자신이 만약에 아프면 무조건 챙김받기를 바라는 엄청 티를 팍팍 내요. 아주 세상에 없는 이기적인 어린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르시시스트라는 그런 어원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르키소스가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홀딱 반해서 물에 빠져 결국 죽게 된대요. 여기서 어원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성향이 짙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최악인데, 7번째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노골적으로 티나게 고개를 돌린다거나 자꾸 다른 여자를 나랑 비교해서 심지어 바람 피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여자로서 안 보인다는 둥, 너가 살이 너무 쪘다는 둥, 관리를 안 하는 너 때문이라는 둥, 나를 너에게 여성적 매력을 못 느끼게 한 너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빈정빈정대면서 미안하기는커녕 자기가 오히려 뻔뻔하게 나가는 그런 성향도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배우자와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게 되고 결국 나의 자존감은 내려가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가 나르적 성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부터 변화하셔야 해요. 알에서 깨어나는 새처럼 정말 확 뚫고 나오셔야 돼요. 지금의 그 생활 습관과 생각 모두를 깨버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남편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나르적 성향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공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힘듦, 슬픔, 아픔을 공감받으려고 하는 순간 남편에게 계속 지적만 당하고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만 계속 커질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나약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내 삶에 더 지적을 하게 될 거예요. 남편과의 대화에서는 감정 요소를 다 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내 감정이 불편하다면 딱 그 감정만 표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당신도 그럴 수 있겠다. 아, 내 얘기 좀 들어보고 생각해 줄래? 이런 수용적인 말들은 나르적 성향이 있는 배우자들에게 해줄 필요가 없는 말인 거죠. 나르적 성향의 사람들은 상대를 봐가면서 행동을 해요. 공감을 하는 사람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 많이 지적을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나의 마인드예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자체를 마음속에서 쏙 빼셔야 돼요. 앞서 나를 돌아보라는 말이 내가 이상한가를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고 결핍이 있다면 그걸 해소하면서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보통의 부부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잘못이 없지만 나르적 성향이 강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저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부부여도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정말 생각도 하지 말고 거절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배우자의 말에 계속 휘둘리게 되고 그것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거예요. 네 번째는 이혼이든 뭐든
당장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남자가 욕을 한다고 우리가 상처를 받나요? 잠깐은 기분 나쁠 수 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진 않을 거예요. 남편을 지나가는 남자다 생각을 하면서 뒤로는 미래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 당장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나의 미래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빠르게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나르적 성향의 배우자라면 쉽게 인정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안 그럴게. 이런 말도 안 할 뿐더러, 아니면 그래 이혼해줄게. 너가 기여한 부분들이 있으니 재산 분할, 위자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될 확률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셔야 돼요. 모든 일상을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를 기록한다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두시는 게 좋은 이유가, 기록은 첫 번째로 기록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 대한 나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실 수 있고, 나의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결핍을 알아야 또 이런 남자를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의 결핍이 해결이 안 되면 또 그런 성향의 사람을 찾게 되는 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경제적 독립을 하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수입원을 낼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기계발서 책이라도 당장 읽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격증 공부도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인생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나의 경제적 능력이 나를 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힘을 쌓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5번째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남편의 눈치가 너무 과도하게 보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힘들다면 아마 나의 이 가정사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배우자와 살고 있을수록 나 자신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의 상황이 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라도 이야기해 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해요. 고립되시면 안 돼요. 영상을 보시는 분은 누구라도 사랑받아 마땅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있으신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끝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뇌출혈에 걸렸어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죠. 한창 젊은 나이였고 한창 행복해야 할 시기에 몸이 중풍을 맞은 할머니처럼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A라는 사람은 그냥 모든 생활을 놓아버렸어요. 아기도 케어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정말 짜증만 많이 냈고 집안일도 손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재활치료센터를 결제해놓고 치료도 가지 않았죠, 몇 번. 결국 그 부부는 이혼을 했고 지금도 불편한 몸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B라는 사람은 아이를 낳고 아이가 5살 때 뇌출혈이 걸렸어요. 거의 한쪽 몸을 쓰지 못하게 될 거라는 의사의 진단도 받았죠. 하지만 그분은 남편 생각하고 아이 생각해서 악착같이 재활을 받으면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조금은 불편한 몸이지만 기적과도 같이 거의 정상인과 같이 움직이면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와이프가 고마워서 예전보다 더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사람 모두 30대에 너무 젊고 쌩쌩한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행복하고 한 사람은 왜 불행할까요? 이 상황이 나르적 성향인 남편과 사는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상황임에도 분명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랑 살든 안 살든 계획은 필요하고 그 계획은 열악한 상황에서 해야 한다는 게 팩트예요. 내 상황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나 자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해요. 이 영상을 통해서 감정 호소가 통하는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만약 나르적 성향이 있는 배우자라면 위 5가지로 배우자를 대하시면서 내 인생 찾기를 하시면서 내 인생을 바로잡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행복해야 나의 가정도 나의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남편과의 사이가 불편하신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둘러보면 나를 위한 사람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의 자존감을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 누구에게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 남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전 너무 커요. 이 마음이 전달이 되셨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조금이라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은 어디든 숨어서라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꼭 발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